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래? 할까? 그럼 무지개를 계속 고수하고 있을 겁니까? 좀 바꿉시다. 송 선생님은 계속 바쁘신가 봐요. 네, 아, 예, 오늘 뭐 좀 지방에 내려갔는데 바쁘다고 예. 연락이 왔어요. 여기 아, 화면이 보입니까? 네, 예, 2장이요. 아, 2장이에요? 네. 이 런시아 책이 네. 어떤 다른 책보다 특이한 것이 이웃도 곡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네. 아, 신기했어요. 네, 아주, 두문단씩,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이게 진짜. 예, 두문단씩 읽어주세요. 이 정치 조직, 이 대륙 국가는 이제 대의 제도의 정부가 있고 나라의 서울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중앙정부는 비교적 자유로운 일백주로 된 강력한 연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여러 주는 주지사와 입법가를 뽑고 임기는 10년이며 아무도 재선될 자격이 없다. 주의 판사들은 주지사로부터 종신으로 임명받고 입법부의 확인을 받으며 이 입법부는 시민 10만 명에 한 명씩 뽑은 대표들로 구성된다. 도시의 크기에 따라 도시 정부에는 5가지 다른 종류가 있지만 어느 도시도 100만이 넘게 거주자를 가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전체로 보아서 이 도시를 다스리는 계획은 아주 간단하고 직접이고 경제적이다. 가장 높은 부류의 시민들이 도시 행정의 몇 가지 공직을 치열하게 추구한다. 네, 이 도시가 너무 크지 않도록 이렇게 예. 아, 한계를 지어놨네요. 음, 한국에도 이런 걸 도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중심에 너무 몰려있죠, 한국은. 예, 그렇죠. 수도권이 너무 몰려 있죠. 너무 많아서 땅이 구멍이 툭 베어가지고 자꾸 밟아서 땅이 주저앉을 것 같아요. 서울이 아니, 주저앉.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수도권이 너무 이제 집중화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죠. 예. 이제 수도권 집값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방은 전부 다 또 공동화되고, 음, 학군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해야. 그런데 그러면은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더라도 현재 있는 조직을 시를 10개 도시로 잘라 놓으면은 무슨 도움이 될까 모르겠네요. 그 자리에서 예. 서울이라는 도시를 10개 도시로 잘라 놓으면은 좀 나을까요? 뭐 그렇게 하더라도 뭐 어차피 그거는 뭐 서울이니까. 잠깐만 날아라. 어. 아, 옛날에는 그 지방 국립대학들이 다 명문들이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굳이 서울에 안 가도 지방에 이제 부산대학이나 경북대학이나 뭐 이런 데 나와도 다 나름대로 다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지방 명문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요즘은. 참, 근데 그걸 누가 대학도. 옛날에는 저기 명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도 있었는데 그거 한때 어떻게 다 없애버린 전두환 대통령 때 그걸 없앴어요. 그래요? 1류, 2류 아, 이런 거 시험 쳐서 들어가는 거. 그런 게 없어졌어. 근데 지금도 몇 개는 남아 있어요. 어디가 네, 남았어요? 있죠. 예전의 명문고들이 아니고요. 이제 음, 약간 새로 생긴 거겠죠. 뭐 민사고 같은. 예. 그래서 오래되긴 민, 했지만 음, 아주 음, 옛날에 그런 명문고들은 그렇죠. 아니고요. 그렇죠. 민사고도 있고, 과학고등학교도 있고, 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고 뭐 네. 있는 네, 그런 것들. 상산고 뭐 이런데. 예, 예. 그런 것을 그, 음, 없애면 다른 방법으로 또 만들죠. 특별한 거를 음, 사람들이.
그런 사립학교 전통을 길러주는 게 좋은 건가요? 좋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없애버리니까. 누가 불평을 해서 네. 없애버린 거예요. 예. 이순자였어. 대통령 부인. 어떻게 보면 차라리 옛날 같이 이렇게 네. 그랬던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예. 지금은 뭐,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 부모의 어떤 재산 정도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결정이 돼버리고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지방에 그냥 음, 명문고등학교나 이런 데 나오면은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고 이랬는데 음. 요즘에는 이제 그게 그냥 부모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갈라지기 때문에 저, 음, 이게 꼭 뭐 어떤 원인이고 뭐 이게 참, 심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예? 네. 예, 심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있겠죠. 예, 네. 그렇게 인류 고등학교, 인류 중학교 이런 거 자생하는 건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심술 때문에 음, 음, 없애버린다고 그러면은, 뭐, 서울에, 이쁜 여자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전부 붙잡아다가 강제 수술시켜서 보통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게 평준화를 시키면서 예. 학생들의 학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아, 어, 중고등학교?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명문고에 들어가면 비슷한 학생들끼리 또 이렇게 겨루면서 네. 성적이 좀 물론 이제 좋은 학교의 학생들은 더 공부 잘하고 이런 거는 있겠지만 그러면서 더 좋은 학생들이 생길 텐데 이게 평준화를 해버리니까 교육 음, 현장에서 실제로 교육하기도 너무 어려워지면서 아, 음, 실력들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음, 저희 때하고는 지금은 너무 달라요. 그래요? 음. 예. 그렇죠. 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됐죠. 우리 때는 중고등학교까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요즘은 아주 아이들이 잠도 못 자고 도시락을 지금 뭐, 2개씩 싸고 지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뭐 지방 명문이라는 게 없죠. 지금은. 예, 음, 이정 선생님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지방 명문이라는 게 있나요? 옛날에는 뭐 대전 아, 같으면 고등학교요? 대전고등학교, 예, 대전 같으면 대전고등학교 뭐 이런 게 예, 아, 지방대는 없어요. 있었잖아요. 지금은 딱 남은 게 이제 과고, 영재고 남은 거예요. 아, 과고 영재고 그리고 예, 강남. 외고도 뭐 폐지한다 하면서 수준이 확 아, 예, 떨어졌고, 이제 예, 과고하고 영재고만 음, 좀 잘하는 애들이 가고, 나머지는, 네. 음, 왜 그렇게 되죠? 뭐 좀 잘 그거 하면 가서 부셔버리는 것 같아. 야, 그렇죠. 그 유럽처럼 공부 잘하는 것만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재능도 많고. 글쎄요. 그게 그런 부분이 예, 좀 종합적으로 예, 이게 이게 저출산의 또 큰 우리나라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예. 음, 정보, 그, 그런 부분을 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할 게 아니라 좀 최 선생님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좀 그 학교에 가면 실용적인 것도 많이 가르치잖아요. 뭐 목공도 가르치고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재능을 찾아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 예. 그런 것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좀 부족해요. 학교 그래서 뭐, 성적이 좋은 아니 사람만, 꼭, 예, 예, 꼭 공부만 잘해야 되나요? 사회에서 그 그렇죠. 요구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그 그래요. 특성들이. 그것도 공부거든요. 예. 어릴 근데 때 이게 이제 뛰어놀면서 노는 것도 공부다 그러면서 뛰어놀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이게 좀 사람들의 사고가 예, 산업공상의 그 사고가 좀 아직까지 좀 뿌리 있게 좀 남아 있는 것도 같고 음,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해외 그 호주나 뭐 이런데 캐나다나 이런데 이민 가서 하는 사람들 보면은 오히려 이제 뭐 목수라든가 이게 예. 배관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수입이 높다는 거예요. 화이트 칼라보다가 사회적으로 또 뭐 그렇게 그런 직업에 대해서 좀 이게 천대시하는 것도 없고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좀 그런 의식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수입도 그렇게 뭐 높지도 않고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어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좀 고민을 좀 해봐야죠. 그런 부분. 그렇죠. 그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이게 얽혀 있거든요, 이게. 예. 그렇군요. 우리가 이 이웃 행성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시하게 예, 생각하지 마. 이거 보다 보면은 그런 영감들이 많이 좀 떠올라요. 저희가 예. 이제 이렇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 이제 지구가 우리 인류 문명이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걸 보게 되면. 그렇죠? 예. 저는 읽으면서 그래도 상당히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맞죠. 예. 그렇죠. 비슷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참 저희가 좀 부러운 부분들도 있고 뭐 개인들 집을 여기는 뭐 3,000평인가요? 그거 이하로는 못 짓게 하잖아요. 개인들 집을. 예. 야, 아, 그러면 굉장히 좋겠다. 우리는 뭐 그만한 공간이 없지만은 얼마나 살기 좋겠어요. 그렇죠. 예. 예, 계속 읽어주세요. 연방 정부는 동등한 세 분과 곧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포함한다. 연방의 최고 집행자는 지역의 보통 선거로 6년마다 뽑는다. 적어도 주 입법가 75명이 탄원하고 그 주의 주지사들이 찬성할 경우를 제외하고 그는 다시 뽑힐 자격이 없으며 그것도 오직 한 임기뿐이다. 그는 살아있는 모든 전직 최고 집행자로 이루어진 초월 내각의 자문을 받는다. 입법부는 3원을 포함한다. 1. 하원은 산업, 전문직, 농업, 그리고 기타 집단의 노동자들이 선출하며 경제활동에 따라서 투표한다. 계속 읽을까요? 예, 계속. 예. 2. 하원은 산업이나 전문직에 들어가지 않는 사회, 정치, 철학 집단을 포함하는 어떤 사회 조직들이 뽑는다. 정상 지위를 가진 모든 시민은 두 계급의 대표들을 선출하는 데 참여하지만 그 선거가 상원 또는 하원에 관계되는가에 따라서 그들은 다르게 분류된다. 3. 제3원 연로 정치가들은 국민에게 오래 봉사한 고참들을 포함하며 최고 집행자와 연방 밑의 지역 집행자들, 최고 재판소의 우두머리, 그리고 입법을 맡는 다른 상하원의 한쪽을 주관하는 관리들이 지명하는 많은 탁월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 집단은 많아야 100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회원들은 연로 정치가들 자체에서 대다수의 결정에 따라서 뽑힌다. 회원 자격은 종신이며 빈 자리가 생길 때 지명받은 자들의 명단에서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공식으로 선출된다. 이 단체의 범위는 순전히 자문이지만 여론을 힘차게 규제하며 정부의 온갖 지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너무 읽어 나가면 음, 앞에 거 잊어버려가지고 이 안 읽으면. 질문이 있습니까? 여기 중요한 공직은 재선이 없네요. 아, 그래요? 예, 사람이 한 자리에 오래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어, 고인물이 썩듯이 예, 썩는 거죠. 썼기 때문에 재선을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지금 우리는 대통령제가 그렇잖아요. 두 번 네, 하고 네. 나면 다시 못 하잖아요. 여기는 미국에는 4년씩 다시 한번 하면은 8년까지 할 수 있죠. 한국은 한 번에 6년이죠. 5년이요. 5년이. 전두환 이후에 5년 단임으로 이렇게 했는데 네, 이거는 좀 이제 제가 볼 때는 미국 같이 네. 4년 중임으로 이렇게 하는 식으로 바뀌어야겠죠. 이건 5년 단임은 좀 너무 이게 좀 두 번 맞아요. 하면 뭔가 일을 하기에는 네, 그렇죠. 애매한 애매한 것 같아요. 예, 네. 애매해요. 이게. 음, 4년 일을 맡기고 예. 잘하면은 또 선거에서 다시 선대위원장. 재선될 수 있고, 그런 게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아니, 못하면은 그냥 미국 내쫓아버려. 같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이거 입법부도 이렇게 상하원 제도가 조금 더 나은 건가요? 하원 입법부는 이 법부는, 글쎄요, 여기는 미국에는 상원, 하원 이렇게 있는데, 상원은, 로마 시대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고, 그걸 그대로 아마 흉내를 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원은 뭐라 그럴까, 영국의, 영국의, 국, 영국에서 보통 시민들이 아니고 농민들이 아니고, 네. 재산이 있는 계급 또는 학문하는 계급 뭐 이런 사람들을 중에서 뽑았던 것 같아요. 무슨 젠틀맨, 요맨 뭐 이런 식으로. 네. 어, 그래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따로 하원처럼 이렇게 뽑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제3원이라는 거는 음, 없죠. 우리는 없죠. 지금 없어요. 우리나라. 미국에도 없고. 근데 이거는 아마 고참들, 어, 이력이 있는 네. 유명한 사람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어, 의견을 한번 네. 물어보고 그러겠죠. 조언을 받겠죠. 예. 경험이 더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단체가 역할이 강제가 아니고 여기 자문이라고 그러네요. 자문. 예. 때로는 자문해 주는 게 투표를 결정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론을 규제한다 그랬네요. 그것도 힘차게 규제하는 여론. 여론, 이게 일종의 원로원 같이 이렇게 예. 그 로마로 말하면 원로원 같이 좀 이렇게 권위 있는 사회 원로들의 예. 아, 그리고 이 회원 자격은 종신으로 한다.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빈자리 생길 때 이 사람들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빈자리가 생기는 건가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상원 하원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의결기관이고 예, 그 제3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자문을 하는 원로들이 그러니까 자문을 하는 기관이고 무슨 의결기관은 아닌 것 같고 뭐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으네요. 보니까. 근데 이게 단체의 범위는 순전히 자문이지만 여론을 힘차게 규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여론 형성하는데 도움이 예.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민주주의 경우에 국민의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지도자를 뽑는다 그랬잖아요. 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연방의 행정 작업의 상당 부분을 연방 밑에 있는 10개 지역 당국이 수행하며 이것은 각기 10개 주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역 부서들은 온전히 집행 및 관리를 맡으며 입법이나 사법 기능이 없다. 10명의 지역 집행자는 연방의 최고 집행자가 친히 임명한 자이며 그 임기는 그의 임기와 같다. 6년이다. 연방 최고 재판소는 이 지역 행정자 10명의 임명을 승인하며 이들은 다시 임명되지 않지만 은퇴하는 집행자는 자동으로 그 후계자의 동료이자 조언자가 된다. 그 밖에 이 지역 우두머리들은 행정 관리들로 이루어진 자기의 내각을 고른다. 이 나라는 두 가지 주요 법정 체계, 법재판소와 사회경제재판소의 판결을 받는다. 법재판소는 다음 세 수준에서 활동한다. 예,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여기 두 종류의 재판소가 있네요. 그냥 일반적인 법을 다루는 재판소가 있고, 이 노사 간, 노동자하고 자본가 사이에 싸움이 자주 있는가 보죠. 예, 그래서 사회경제재판소가 음. 노사 관계를 중재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한국도 예를 들면은 그 반도체 산업 또는 자동차 산업에서 수출 발전하고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노동자들이 딱 쥐어들고 합의를 보지 않으면 자꾸 어, 노동쟁의가 시작되고 그러면 경쟁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중재하는 것 같아요. 예. 미국에도 이런 노사 관계가 처음에는 예, 분쟁이 많았어요. 예. 특히 그 카네기 철강왕이라고 그러나요? 음. 예. 그 사람이 강, 제, 제철소, 제철소 운영을 하면서 이 노동자들이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아, 예, 싸움이 많았는데 쟁의하다가 사람이 죽고 이렇게 되면 이제 예. 분쟁이 생기죠. 무력을 탱크 그런 건 예, 아니라서. 그래서 여기 미국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이 나라의 이 대륙 국가에서는 그런 걸 아마 이 재판소가 중재하는가 보죠. 음. 임금을 얼마큼 올려라, 음. 뭐 노동 조건을 어, 개선해라, 뭐 음. 예, 그런 뜻으로 하는 거는 괜찮은데 지금 프랑스에서 예. 지금 데모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 예, 마크론이라는 사람이 마크론이 누구냐? 프렌치 프레지던트인가? 예, 프렌치 대통령인데 프랑스 대통령인데 지금 그 법을 개선해야 돼요. 돈이 떨어져서 프랑스가? 노동자들 연금을 주기로 했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아마 따라서 한가 봐요. 근데 1세대 1세대한테 연금을 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연금하는
금고에다 돈을 넣은 적이 없거든요. 1세대는. 처음 세대는. 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그러한 연금을 주면은 네. 돈을 하나도 내지 않은 사람들한테서 네. 돈을 하나도 내지 않은 사람한테 이익을 주면은 그 뒤에 후손들이 그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연금 제도도 이거를 조금씩 연장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그냥 네.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미국에도 어디 저기 린든 대통령, 음. 그 케네디 다음에 대통령이 이거를 린든 존슨. 사회보장 네. 제도를 시작을 했는데 첫, 첫 세대는 돈을 거기다 하나도 부어넣지 않고 음. 타먹게 받아먹기만 했어. 만들었으니까 1세대는 이익을 보지만 나머지 세대는 영고하게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잘못하면은, 음. 그리고 인구가, 각 세대마다 인구가 똑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세대는 늘어났다가 줄어들고, 그 베이비 부모들 때문에, 아, 노인들 먹여 살리는 게 부담이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에도 또 그런 문제가 있죠. 음. one child policy, 아이를 하나만 낳아라. 그래서 그동안 인구를 조절을 했지만 지금 세대 one child로 낳은 one child로 태어난 사람이 지금 나라의 경제를 짊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은 one child는 지금 어른이 됐는데 부담이 문건이 아버지 쪽에 어머. 남자 쪽에 아버지 어머니, 여자 쪽에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두 쌍의 부모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무겁겠네. 무겁다고. 근데 지금 사실 그런 나라들보다가 예, 저희가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해요. 근데 한국. 이렇게 예, 그렇죠. 한국이 뭐 지금 이 0.8명도 안 될 텐데요. 예, 두 명이 그렇구나. 정상인데 0.8명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의 수면 위로 안 드러나서 그런데 앞으로 가면은 지금 프랑스도 저는 이제 내용은 안 봤어요. 그냥 제목만 이렇게 뭐 올라오는 거 잠깐 보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 연금 개혁하면서 아마 세금을 뭐 50%까지 이렇게 많이 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데모로 하는 거 아닌가 싶던데. 그러니까 62세가 예. 은퇴 나이였는데 이것을 64세로 예.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예. 은퇴를 2년, 모든 사람에게 2년을 좀 음. 늦춰라. 일 좀 더 해라. 일 좀 더 해라. 왜 흔히 아, 모이질 않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네. 62세가 가까워서 이제 놀고 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64세. 아, 예. 그러니까 일 안 그게 예. 하겠다고 그러는 일을 거.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유, 그거는 아, 참. 우리 한국 같으면 일을 그런 박수 치고 환영을 할 텐데. 그래 그러니까요. 하겠다고 아, 그러는데. 네. 참. 그래서 이 예. 프랑스 사람들이 이 심술이 되게 많고 그렇다고. 예. 그래서 혁명도 제일 먼저 한 거예요. 남 잘 사는 거 못 보는 심술들이 거구만. 많아서 누가 새 차 사고 그러면 새 차가 남아있지는 않아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뭐 돌 같은 거 집어가지고 긁어놓고 그런다고. 예. 그리고 여행자들이 레스토랑에 가서 네. 밥을 먹으면은 왜 여행자들이 주로 이제 영어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프랑스 말을 모르니까 그냥 말을 앞에서 대놓고 막 욕하고 막 그래요. 네, 야비하게 예, 그러는군요. 못 알아들으니까 심술이 되게 많다고. 예.
그래야 그리고 뭐 직성이 풀리는 건가? 이 음, 음식을 서브하면서 막 거기다가 뭐 침을 침을 뱉어 뱉대고 놓고. 하여튼 성질들이 고약하다고 아, 음, 프랑스 사람들이. 근데 그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탈리 가서 음식을 주문을 했는데 앞에 가는 사람은 똑같은 가격인데 똑같은 걸 듬뿍 주고 우리 조금 주더라고. 거기다가 아니 조개에는 뭐 알맹이 다 빼먹고 껍질만 잔뜩 하다가 있거든. 그럴 수도 있겠지. 야, 그래? 그렇진 않아. 아니, 동양인이랑 차별하는 건가요, 그게? 이게 대체로 일본 사람이라 동양인이 옛날에. 아니라 여행자들을 차별하겠죠. 예. 예. 그러면 오나요? 아, 멍청한 사람들. 글쎄 말이에요. 무슨 아니 우리나라 일부러 사람, 조금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 예, 하다가 보면 손님들이 와서 이제 다 먹어가거든요. 그러면 뭐 예. 그 사람들이 주려고. 맛있는 해산물은 먼저 다 골라 먹고 늦게 간 사람들은 차지가 안 가는 거라고. 거기서 주는 거 봤어. 내가 그냥 너무 차이가 나게 조금 줘서, 아, 그때는 일본이 돈을 쓰고 그럴 때라, 야,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일본 사람이라서 좀 미워하는가 보다. 아니 근데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어. 항상 자기는 적게 받는 것처럼 그 생각한다고. 정도가 아니니까 그랬죠. 용서해요. 절반밖에 안 되더라고. 음, 근데 여행자들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먹고 사는 걸 잊어버리고 글쎄 꼭 대마도에 있는 사람들 같아요. 아마도? 네,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와서 먹여 살리는데 나가라. 방문객들을 막 선대하고 그런다고 대마도에서. 아니 뭐, 그렇다고 그래요. 나는 뭐 직접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오케이. 또 읽어야 되네. 예, 계속 읽어주세요. 1. 소재판소는 시와 지역을 관할하며 소재판소의 결정은 높은 주재판소에 상소될 수 있다. 2. 주 최고재판소의 결정은 연방정부 또는 시민의 권한이나 자유의 위협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에서 최종이다. 지역 집행자는 어느 사례도 대번에 연방 최고재판소의 법관들에게 가져갈 권한을 받는다. 3. 연방 최고재판소 국가의 주장 그리고 주재판소로부터 올라오는 상소 사례를 판결하기 위한 고등재판소 이 법정은 40세가 넘고 75세 미만의 남자 12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들은 어느 주 재판소에서 2년 이상 봉사하고 초월 내각과 입법 집회의 제3원에서 대다수의 승인을 받아 최고 집행자로부터 이 높은 자리에 임명되었다. 이 최고 사법기관은 적어도 3분의 2 투표로 결정을 내린다. 예, 세 재판소 조직은 미국 거하고 그냥 그대로 똑 닮았네요. 아, 그래요? 예. 신기하지 않아요? 음, 이유 독성인데. 주에서 음, 작은 어, 재판소에서 일단 재판을 판결을 받은 다음에 불복하면 이게 상고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도 또 안 되면은 마지막에 수프림 코트 거기에 올라가서 어, 아, 올라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뭐 힘이 너무 들면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겠죠.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 소재판소에서 해결이 되죠. 해결이 되고, 근데 음. 번복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희도 그렇죠. 뭐 지방법원, 예, 고등법원, 예, 대법원, 네,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도. 예. 계속 읽어주세요. 사회경제재판소는 다음 세 부문에서 활동한다. 1. 부모재판소 가정과 사회체계의 입법 및 행정부서와 관련되어 있다.
2. 교육재판소, 주 및 지역학교 체계들과 연결되고 교육 행정 기능을 가진 행정부 및 입법부와 관련된 사법기관. 3. 산업재판소, 모든 경제적 오해를 매듭짓는 전권이 맡겨진 사법재판소. 여기 질문 있습니까? 여기 한국에는 이런 게 따로 있어요? 그냥 문제재판소. 보통 재판정에서 지- 한국에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나? 가정법원은 네, 가정법원에 있는 거. 따로 있고, 예. 가정법원이나 부모재판소나 아마 같은 역할이 건가 보죠.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아요. 한참 있다가 생겼던 것 같아요. 산업재판소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 어, 예, 교육재판소. 별도로 뭐. 미국에도 그렇고 그래서 노사 간의 분쟁이 이게 오래 가고 이 재판소 전 단계로 아마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게 뭐 중재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저도 뭐 그런 거 이용해보지 않아 잘 모르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이제 안 되면은 이제 재판으로 가는 거죠. 음, 예. 교육재판소. 산업재판소는 이 노사 문제를 아마 해결하는 음. 거죠. 예. 예, 계속 읽어주세요. 연방의 최고 법정은 국가정부의 셋째 입법부, 곧 연로 정치가 회의에서 4분의 3 투표를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 경제적 사례에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그 밖에 부모, 교육, 산업을 담당하는 고등 법정들의 결정은 모두 최종이다. 예,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3. 가정생활. 이 대륙에서 같은 지붕 밑에서 두 가족이 사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집단 거주가 불법이 되었으니까 아파트 종류의 건물은 대부분 파괴되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아직도 클럽, 호텔, 그리고 기타 집단 거처에서 산다. 허용되는 가장 작은 집터는 4,645평방미터의 땅을 마련해야 한다. 집의 목적으로 쓰이는 모든 토지와 기타 재산은 최소 집터 할당의 10배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이 사람들의 가정 생활은 지난 1세기 동안 크게 개선되었다.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아동의 교양을 가르치는 부모 학교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이다. 작은 시골 촌락에서 사는 농부들조차 이 일을 통신으로 마쳐야 하며 열흘에 2주마다 한 번씩 말로 하는 강의를 들으려고 근처의 중심으로 간다. 일주에 5일로 된 달력을 쓰기 때문이다. 이런 아, 여기 예. 구체가 좀 여기 보니까 복잡해서 이게 1,400평이네, 집터가. 이게 1,400. 우리 그 평방미터니까 이걸 평으로 나누면은 예, 한국으로 말하면 1,400평이에요. 어, 1,400평. 그러니까 엄청난 크기죠. 땅이 1,400평이면. 그렇다는 예. 얘기죠. 집이 예. 아니고. 최소한도 1,400평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죠. 1,400평 이상은 최소한도. 큰 거예요. 엄청나게 넓은 거 아닌가요, 그럼? 엄청나게 넓은 거죠. 과연 널널하게 개인이 살겠네. 1,400평 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요? 그래요. 얼마 안 될걸요. 그 1,400평의 대지를 갖고 있는 옛날에 사람은 100평만 해도 뭐 되게 크다 그랬어요. 그건 100평만 해도 적은 게 아니죠. 아니요, 집, 아파트에 집을 집을, 그랬어요. 우리 대학교 예. 때. 집터가 아니고 집을, 집을, 집터가 집터. 그러니까 이 집터잖아요. 얘기는 집터. 집집마다 다 아,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인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예. 마당이 크다는 미국의 거예요. 농부들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서로. 아,
거기에 이제 그 가원 같이 거기에 이제 텃밭도 있고 뭐 이렇게 있겠죠. 뭐 예, 정원도 있고 그래요. 뭐 이런 예. 식으로. 그러니까 참 그 인간적인 어떤 그 우리 같이 이제 닭장같이 이게 그냥 아파트에 이렇게 쫙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 근데 아파트 싹 부셔버렸다 그러잖아요, 이게. 예. 집이 예. 저렇게 크면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을 고용, 아파트에 아마 아파트를 부셨다는 얘기는 옛날에 아파트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 예. 근데 문제가 이제 많이 생긴 거예요. 예, 문제가 예. 많으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예 다 때려 부시자. 아파트. 음. 음. 대부분 파괴되었다. 아파트 종류. 그럼 지구도 이제 그렇게 되겠네요. 답답해서, 그죠? 지구는 글쎄요. 지금 제 예.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모르죠.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구에 뭐 대격변이 일어나가지고 기후든 뭐든 현재 인구가 뭐 한 몇 분의 1로 줄어들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인구가 줄어야 음. 되겠죠. 음. 예. 같은 집 그리고 밑에서 두 가족이 사는 것. 요즘은 그런 경우 많아요. 예, 돈이 없는 사람들이 하- 할아버지, 그 밑에 엄마, 아버지, 그 다음에 손자, 그 세 세대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자꾸 보여요. 한 군데 너무 모여 살면은 예, 그 미래에 대한 예언 같은 거 이렇게 해놓은 걸 종종 읽어보면 그 공통되거든요. 그게 이제 지구에 엄청난 대재난이 오고 음, 인구가 많이 줄어들면서 천국 같은 세상이 열린다고 이제 이렇게 공통적인 게 그래요. 이렇게 인구가 미래에 많이 대해서. 줄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이, 인구가. 예,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뭐 그게 전쟁으로 줄든지 아니면은 코로나 같은 이런 어떤 질병으로 사람이 예. 줄어들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뭐 그렇게 애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터가 그렇게 되면 이런 큰 터를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일이 엄청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 강의를 이게 다녀야 되는가 보죠. 통신으로 직접 못하면은 예. 통신으로 마친다니까 아마 이 줌 같은 거를 이, 이용해서 클래스에 가서 듣고 직장 아니, 다니까 저는 사실은 요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3다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어, 지금 별로 이제 준비 없이 이렇게 자녀도 낳아서 기르고 이러다 보니까, 음, 예, 실수를 계속 많이 이제, 하죠.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을 도입하는 것 거. 같아요. 아니, 예. 너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치, 너무 필요한 내용인 것 예. 같아요, 정말. 아니, 저는 요즘 그 금쪽이를 애는 다 키웠지만 거의 음, 빼놓지 않고 보는 프로그램 중에 저도 하나인데요. 그거 많이 음, 봅니다. 보면은 거의 거의 100%가 다 부모 잘못이더라고요. 애들한테 예, 문제가 그렇죠. 생기는 경우가. 그렇죠. 예. 예, 음, 음, 왜 아이들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죠. 태어나잖아요. 근데 부모가 사는 대로. 어떻게 길렀는지 모르겠네.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참, 저도 이제 지나고 보니까, 야, 참, 예, 그 내가 좀 젊었을 때 이 유라시아스 좀 알았더라면은 훨씬 더 지혜롭게 좀 예,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유라시아스를 어떻게든 한번 어, 예.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고 싶은데 아니 저같이 이제 뭐 다 이제 철지나가지고 교육학하고 그런 사람한테 이 부분을 굉장히 권하고 싶어요. 예, 그런데 보고, 뭐 이런 책을 읽느냐. 이렇게. 처음에 학교에 두 권을 갖다 놨어요. 그 한국.
그 학생들 모임에 갔다 놨더니 뭐 그런 책을 읽었냐고 그러고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었어. 이 책을. 음, 예. 그런 사람도 있지. 아니 학교 공부에 학점 따가지고 빨리 학점을 따서 짜버렸고 이런 게 신경 쓰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계속 읽어주세요. 각 가족에 있는 아이들의 평균 수는 5이며 그들은 부모의 완전한 통제를 받든지 아니면 부모 중 하나나 둘이 다 죽었을 때 부모 법정이 지명한 보호자들의 완전한 통제를 받는다. 어떤 가족도 완전한 고아의 보호권을 받는 것을 큰 영예로 여기며 고아는 최선의 부모 자격을 나타내는 자들의 가정에 맡겨진다. 음. 이 사람들은 가정을 그들 문명의 기본 제도로 여긴다. 한 아이의 교육과 인격 훈련의 가장 값진 부분은 부모로부터 그리고 집에서 얻기를 기대하며 아버지는 아이의 교육에 거의 어머니만큼 주의를 기울인다. 아이들이 반- 다섯 반성을 많이 명이나 합니다. 되네요. 네, 우리 근데 집은 어떻게 인구수가 유지가 될까요? 아 그렇죠. 5명이면 다섯 많이 명이면, 불어나는데. 아, 그러니까 그렇죠. 폭발하지 않고,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도 이제 그 지금 수명이 한 90년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여기가 이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불어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어떤 변화가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예. 타이밍인 것 같아요. 5이면은 음, 인구가, 지구에서는, 그, zero population growth. 인구가 성장하지 않게 만들려면은, 한 커플이 2.2명을 낳아야 돼요, 아이들을. 예. 근데 한국에는 2.2가 아니라 1도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0.8명 이하인가 뭐 그러니까 이게 네. 예. 이게 1도 외국, 안 되니까 어,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예, 바닥이잖아요. 아, 예. 그 빈집이 많이 네. 유튜브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한국이 사실은 가장 문제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 여러 가지로. 예. 아, 유튜브 보면 뭐 한국이 전부 다 그냥 뭐 씨가 국뽕에 마르겠어요. 취하면은 그렇다면. 예. 아이가 안 생긴다 이렇게 되면 그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예. 뭐 어떻게 해서 만들 생각을 안 하더라고. 우리 주위에 음, 동생들, 음. 아들 이렇게 보니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몇 명이나 나올까? 3명 안 갈 것 같아요. 2명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버지는 직장에 가서 일이 끝난 다음에 술 한 잔 걸치고 들어오고, 그러면은 자식들한테 교육할 시간이 별로 없겠지요. 예, 직장에서 오랜 예. 시간, 저녁까지 먹고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자녀들이 아버지하고 교통이 잘 없어요. 저도 전혀 안 가지고 살았어요. 옛날엔 그렇죠. 전쟁 예. 끝난 뒤 때문에, 전쟁 때문에 네. 그랬을 거예요. 이 길에서 이제 아버지를 저 멀리 오잖아요. 그럼 저는 피해서 딴 데로 갔어요. 만나는 게 쑥스러워서. 근데 요즘 지금 오는 사람들은 보니까 남편이 와서 아이를 봐주고 딴 거 공부를 하고 그래도 그런 게 신경을 많이 쓰는 그리고 좀 우아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지금 젊은 세대 사람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아버지를 보면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골목으로 빠져요.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 아버지를 오케이. 보면 불편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모든 성교육은 집에서 부모나 법적 보호자들이 베푼다. 도덕 교육은 학교의 작업장에서 노는 시간에 선생들이 제공하지만 종교 훈련은 그렇지 않다. 종교 훈련은 부모가
독점하는 특권이라고 생각되며 종교를 가정생활의 필수 부분으로 여긴다. 순전히 종교적 가르침은 오직 철학의 전당에서만 대중에게 베풀어지고 유란시아의 교회와 같이 순전한 종교 조직은 이 민족 사이에서 발달하지 않았다. 그들의 철학을 따지면 종교는 하나님을 알고 동료에게 봉사함을 통해서 동료 사랑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 행성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종교 상태의 전형은 아니다. 종교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전적으로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순전히 종교적 집회에 바쳐진 공공장소가 하나도 없다. 유란시아인들이 버릇으로 말하다시피 정치적으로 교회와 국가는 온전히 분리되었지만 종교와 철학은 이상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 20년 전까지 영적 교육자들은 유란시아의 목사들과 견줄만 하다. 아이들이 부모한테서 알맞게 교육받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려고 각 가정을 찾아보며 그들은 정부의 감독을 받고 있었다. 지금 이 영적 조언자와 검사자들은 새로 세운 영적 진보 재단의 지휘 밑에 있고 이것은 자진해서 내는 기부금의 지원을 받는다. 아마도 이 제도는 파라다이스 심판아들이 도착할 때까지 더 진화하지 않을지 모른다. 여기 응? 논평하실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와 같은 종교 조직은 없었다는 거죠. 없었는데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어, 바람직하게 진화된 형태인 것 같은데요. 이게 각 가정에 그러니까 네. 그 영적 교육자들이 가가지고 뭐 점검을 하고 할 정도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그 기본적인 어떤 뭐 필수적인 의무 가까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예, 다들 네, 하나님을 종교가, 알고 이제 예, 뭐, 네, 그런 것 같아요. 종교가 하나이면은 가능한. 문제가 없는데, 예, 뭐, 불교, 유교, 이슬람교 이렇게 여러 종교로 나눠져 있으면은, 가능하죠. 여기서, 이 행성에서 하는 것처럼 강요하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예, 우리 얘기가 있었어. 우리 큰어머니랑 집에 오시면 얘기하는 중에, 야, 그 집에 저 기독교 다니는 사람하고 불교 믿는 사람이 있으면 집안이 망한다. 서로 싸워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자기 적대시해요.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할아버지는 절대 교회는 안 가실 거예요. 그, 그 텐트 쳐놓고 전도관인가 그런 거 있어서 박수 치면서 밤에 잠도 못 자요. 그냥 종일 시끄럽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앞에 걷고 있어 그랬으니까 뒤에 있는 아줌마들이 가면서 하니까 저 영감을 봐라. 저 영감은 참 불쌍하다. 지옥을 가게 생겼으니 교회를 안 갔다. 그러니까 그 오케이, 소리 듣고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하는지 이 할아버지는 못 쓸 때 간다고. 오케이. 근데 내가 계속 읽어주세요. 교수님, 그럼 지금 이 행성에서는 예. 종교 단체가 없는 거니까 예배나 뭐 미사 형태 이런 게 아예 없겠네요. 일단, 종교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뭐, 그런 것 불교, 같아요. 기독교 이렇게 따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하나님을, 어, 아버지로서 믿는 그런 종교인 것 같아요. 막연하게 예. 집에서 그 종교 교육을 잘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구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상태하고 그런가요?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종교가 하나밖에 없고, 네. 그럴 경우에 하여튼,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렇죠. 다른 종교가 종교가 없고. 하나만 생긴 것 같아요. 우리, 질문을 뭐 하셨는지 잊어버렸네. 잊어버렸. 이게 어떤 종교 기관인가 뭐가 없다고 했으니까, 예, 그런 기독교의 예배 형태라든가, 뭐 카톨릭의 미사 형태, 같이 예, 모여서 하는 그런 형태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래요. 예, 교회나 뭐 절이나 뭐 이런 게 그 발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여기 예, 보면. 공공 예배 예.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네. 같이 드리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보고 공공으로 모여서 아, 좋죠. 좋은데 교육을 받는. 음, 여기는 좀 그전에 있어갖고 지구하고 좀 뭔가 좀 다른 것 같나요? 예, 네. 이 검사관이 와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가, 뭐, 안 믿는가, 예. 무신론자가 되는가, 뭐, 이런 거를 관리하는 것 체크하는 같아요. 거예요. 예. 무슨, 뭐, 기독교를 믿어라, 유대교를 믿어라, 뭐, 이렇게 아, 경쟁하는 종교 집단이 없고, 네. 그래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없는 거 아니에요? 필요가 없어서. 아직 여기 심판아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 음, 무슨 유명한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그 교회 생활을 보면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처럼 지나치게 막 열성을 부리고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잔잔하게 그 사람들이 생활 속에 기본이 되어 있어요. 예. 음, 똑같은 기독교 신자라도 이제 그걸 예. 많이 느끼는데. 누가 강제로 예,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노예제도도 누가 강제로 해방해라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예, 자발적으로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음. 마음을 먹고 노예제도를 없애버린 거예요. 없어질 때 되면 자연히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유럽보다는 미국 사람들이 더 그 뭐라 그러나 컨서버티브 하다 그럴까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유럽보다는 더 많아요. 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아이들은 15살까지 법적으로 부모 밑에 남아 있으며 그때 시민의 책임을 받도록 처음 입회식이 거행된다. 그 뒤에 5년마다 연달아 5기간에 그러한 또래의 집단을 위하여 비슷한 공식 행사가 거행되는데 거기서 부모에 대한 그들의 의무가 줄어들며 한편 국가에 대한 새로운 시민의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맡는다. 투표권은 20살에 주며 부모의 승낙 없이 결혼할 권리는 25살까지 주지 않고 아이들은 30살이 되면 집을 떠나야 한다. 결혼과 이혼 법률은 나라의 두루 한결같다. 20살, 시민 선거권을 가질 나이가 되기 전에 결혼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의사를 통지하고 나서 1년 뒤에 그리고 신부와 신랑이 결혼 생활의 책임에 관하여 부모 학교에서 마땅히 교육받은 것을 보이는 증명서를 제출한 뒤에야 겨우 결혼할 허가가 내린다. 네. 이런 아, 조직이 규율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아마 법을 강제로 통과하는 게 힘들 거예요, 미국에서는. 여기에도 그 신부와 신랑이 결혼 생활의 책임에 관해서 부모 학교에서 마땅히 교육받는 것을 보이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예, 그러잖아요. 네. 저는 이런 거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래. 아무런 준비 없이 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것이 그렇죠? 예, 좀 기본은 알아야 되는데 우리 부모가 안 가르쳐 주잖아요. 음, 부모도 뭐 멋모르고 그냥 결혼을 해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자녀들을 길렀는데 그럼 예. 부모가 그 노하우를 갖다가 자식한테 제대로 전수를 또 체계적으로 해주는 게 괜찮은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계속 이게 이제 불행이 이제 전성이 되는 거죠, 사회가. 부모 학교라는 거를 예. 예. 만들어 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거는 이런 건 없죠.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예. 지켜지고 있는 게 신기한 것 같아서요. 물론 예. 저희 지구도 그냥 지금 제가 가끔 보는 프로 중에 그 고딩 언빵가 예. 그거가 있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야말로 애를 만들어서 낳고 뭐 해서 부모가 된 그런 케이스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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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철딱서니들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 너무 젊다 보니까 그냥 예. 자기도 모르게 뭐 아기를 갖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러겠죠. 이 행성에서는 어떨까 싶어요. 여기 규칙이 교육을 시키니까 그, 여기에서는 뭐, 예, 그, 가정과 사회에서 교육이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보니까. 예. 그래서 예, 그래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도. 저, 저희는 그냥 뭐, 가정에서도 부모한테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사회에서도 별로 이런 교육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뭐, 지들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들이 이준 선생님 알아서 하는. 얘기했듯이 뭐, 그냥 그런 사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음, 음. 6.25 사변 직후에는 우리 세대가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래. 언제 우리 부모가 우리를 길렸냐? 우리가 그냥 했지. 그렇죠. 그렇죠. 예. 부모 세대들도 뭐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뭐 그렇죠. 그랬고 뭐 그냥 그 나서 기른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우리 젊은 세대들 보면은 아이들한테 애들이 뭐 적어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써요. 저희 세대 맞아, 같지 그래요. 않고 네,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한테 아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음. 그래도 이런 체계적인 교육은 부모부터 누구한테 받지를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좀, 좀 문제예요, 이런 부분들이. 부모가 될 근데 의무 교육이 여기 있잖아요. 네, 한국 경우에는 특별해서 네, 인구가 너무 네. 갑자기 줄었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 그냥 이렇게라도 젊은 아이들이 막 아이를 낳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인구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인구가 티네이저들이 장난으로 장난쳐서 아이를 낳아도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가 낳은 음, 아이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정착력이 나라에서 좀 부모의 도와줘야지. 세금 면제를 주든지 세금을 네. 감면해 주든지 그런 아이들이 미국으로 거의 다 왔거든요. 아파트를 준다든지 옛날에 뭐 그랬죠. 정부에서 네. 도움, 도움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은. 근데 그 미국에 오면 그 부모가 이제 종교교육도 잘 되어 있는 그런 부모가 있어가지고 잘 기르는 집이 있어요. 그 한 얘가 지난번에 TV에 나오던데. 예, 마저 읽어주세요. 아, 지금 드는 생각이 저희 예, 나라는 그 여성가족부를 뭐 없애네 어쩌네 계속 말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무슨 가족? 남녀 평등 그 문제만 갖고 물고 늘어질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거기에서 하면 누가 뭐라고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우리가 네. 이제 아까 뭐 교육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예, 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근데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그 국가나 이런 그 사람들이 그 이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좀 이렇게 철학적인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실제 제도나 이런 걸 만들어내는 이런 고민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맨날 정쟁 싸움이나 했었고. 그거야 잘할 때 음, 자기네들이 잘못 예. 길러줬으니까 길러지. 그 이게 부모들도 보혈 안 보이고. 무슨 뭐 그 저출산 뭐 고령화 문제가 있으면은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지 그런 이제 그 고민을 그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좀 모여가지고 그렇죠? 끊임없이 이제 그 스타디를 하면 되거든요. 음, 그래갖고 어떤 식으로 이걸 대처해 나갈 것인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지혜를 모으면 좀 될 것 같은데 그 결국엔 그런 거는 이제 리더가 좀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해야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게 참 우리 리더들이 아직까지 그런 좀 사람을 못 봤어요. 그렇죠? 이 예. 유란 세차를 읽은 우리 같은 음. 사람이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늦게 읽어가지고 이런 문제. 그,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마지막 문단. 네. 이혼 규칙은 얼마큼 느슨하지만 부모 법정에서 발행하는 별거의 선포는 이혼 신청을 기록한 지 1년이 지날 때까지 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 행성에서 1년은 유란시아에서보다 훨씬 길다. 그들이 쉬운 이혼법을 가졌는데도 현재 이혼율은 유란시아에서 문명화된 민족들의 이혼율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음, 어, 음, 이것도 1년의 기한을 준다는 얘기니까 그 사이에 뭐 생각을 해봐라. 싸우던 음. 사이가 사이가 좀 좋아진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생각을 있겠죠. 해보는 네. 그런 기간을 주는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이제 긍정적인 것은 음, 이 지구가 이 주위에 있는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아이 낳으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훨씬 발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가 애를 안고 다니고 미국 사람들처럼 그리고 똑같이 같이 신경을 쓰고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아, 그건 요즘 기본이죠. 그건 예,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발전한 거예요. 우리 세대는 안 그랬어요. 부모님 그리고 아버지는 그냥 돈 벌어오는 사람이고 음, 아이들의 그런 거를 별로 신경 안 썼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서 네, 우리는 도움을 받았어요. 음,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무슨 교훈을 시간이 없어요. 밥벌이 하고 끌어가느라고 가족을 끌어가느라고. 네, 어디 예수님 편은 어쪽으로 어디서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어, 예수님 편은 어디예요? 기조지. 넥스트. 121편의 6장의 5절이요. 21편에 6장 5절. 정 선생님 읽어 주시겠어요? 예, 누구 예. 하나씩? 그리스의 신비주의 철학과 로마의 금욕주의 교리를 히브리인의 율법 신학과 통합하려는 노력에서 생기는 필로의 부조리를 바울은 전부는 아니라도 많이 인식했으며 현명하게도 그가 지녔던 기독교 이전의 기본 신학에서 이 부조리를 없애버렸다. 필로는 바울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개념을 더 충실하게 회복하도록 길을 인도했는데 그 개념은 유대 신학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다. 바울의 오직 한 가지 문제점은 필로와 발걸음을 맞추거나 부유하고 교육받은 이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의 가르침을 뛰어넘지 못하였으니
곧 속죄교례였다. 필로는 오로지 피를 흘려야 용서를 받는다는 교리를 벗어나라고 가르쳤다. 아, 그는 또한 아마 바울보다 더 맑게 생각조절자의 실체와 계심을 얼핏 본 듯하다. 그러나 바울의 원죄 이론, 곧 물려받은 죄, 타고난 악, 그리고 그로부터 회복한다는 교리는 그 기원의 일부가 니트라교에 있고, 이는 히브리 신학이나 필로의 철학이나 또는 예수의 가르침과 거의 공통점이 없다. 원죄와 속죄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의 어떤 단계는 스스로 생각해 낸 것이다. 예수가 땅에서 산 생애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인 요한복음은 서양 민족들을 향하여 말한 것이었고, 후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의 관점에 많이 비추어서 그 이야기를 엮었는데, 이들은 또한 필로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예,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속죄 교리가 뿌리가 없다는 얘기죠. 이 미트라교에서 미트라 교에서 나온 거예요. 미트라교에서 베낀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거 이론적으로 어디 다른 데에서도 지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멍청해서 혼동하지 않는다. 죄를 지은 놈이 죄가 죄가 있지. 부모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자손까지 예, 책임이 있지 않다. 예. 죄는 지은 놈이 잘못이다. 음, 그런 뜻이죠. 각자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바울의 속죄 이론은 그 원칙을 어기죠. 옛날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 자손들 모두가 죄가 있다. 그래서 그래서 또, 원죄라는 얘기가 나오죠. 음, 예, 아담과 이브가 원죄를 저질렀으니까 인류는 그 후손들은 전부 벌을 받는다. 음, 음,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그런 내용이 그렇죠. 없다. 예. 그런 얘기예요. 이게 전부 원죄, 속죄 개념이 이게 바울이 지가 머리를 굴려서 예, 만들어냈던 얘기예요. 바울이 죄가 많았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의 잘못이 많아요. 이게 기독교 제도 신부가 결혼하지 않은 것도 전부 이 사람의 가르침 가르침 때문에 때문에 그래요. 생긴 거죠.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래 아이들도 말이에요. 낳지 말고. 내 잘났다 그 얘기야. 예. 근데 왜 기독교에서 그거를 묵인하는지 그거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이 뿌리가 박혀가지고 음, 이걸 고쳐지지를 않은 거죠. 이론적으로 틀렸는데 왜 그거를 깨닫지 지금 못하는지. 우리가 보니까 틀렸지.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바울과 같이 생각했겠죠. 그래서 원래는 신부들이 예. 결혼을 했는데 어떤 신학자가 나타나서 이거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다고 카톨릭 사제들이 예. 셀리버시, 혼자 지내라, 그렇게 언제 중세 때겠죠. 중세에 교황이 그렇게 그렇죠. 주장해서 그렇게 제도가 그 바뀌었다고.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던 것 아마 같아요. 그랬겠죠. 예. 예, 내가 누군지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원래는 사제들이 어, 결혼했다고 그래요. 사제들이 예, 예, 원래는. 뭐 잠깐이었는 모양이죠. 예, 너무 길게 혼자 사는
사제로. 지금쯤은 사제가 결혼하는 분이 나올 법한데 네, 그렇지 않은가 보죠? 계속 읽어주세요. 전 선생님. 예, 예. 그리스도가 살던 무렵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에 대하여 이상하게 감정이 악화되었다. 이 옛 유대인 본거지로부터 지독한 박해의 물결이 퍼져나갔고 이것은 로마에까지도 퍼져서 거기서 수천 명이 추방되었다. 그러나 사실을 왜곡하는 그러한 투쟁은 길게 가지 않았다. 오래지 않아서 제국 정부는 제국 전역에 걸쳐 유대인의 축소된 자유를 완전히 회복시켰다. 넓은 온 세계에 두루 상업이나 박해로 인하여 유대인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같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에 마음을 두었다. 유대인의 신학은 어떤 바빌로니아 선생들이 때에 알맞게 개입한 덕택으로 잊혀지지 않고 몇 번이나 구조되었다. 이런 일이 있었어도 유대인의 신학은 예루살렘에서 해석하고 실천한 대로 살아남았다. 질문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네 신학 이론을 어, 자세히 풀이하고 이런 글들을 적어놓은 모양이에요. 이게 예, 유대인들이 그 배우는 책 같은 거, 중국에서는 뭐 사서삼경 이런 거를 학자들이 공부했고, 유대인들은 탈무드 뭐 이런, 예, 주로 유대인들은 이 모세 오경 이거를 중시했어요. 예, 모세 오경하고 그 다음에는 대선지, 소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으로 치고 그래서 어, 구약이라고 해서 똑같이 대접을 받은 게 아니고 예. 모세 오경만 더 강조가 되네. 많이 야, 강조했고 저거. 예, 이사야 그 다음으로 이사야 무슨 예, 예레미야 이런 대선지 글들을 중시 여기고 나머지는 예. 찌끄레기로 취급을 받았죠. 그렇지. 예, 근데 이분들이 구약은 음, 유대인들의 역사책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죠. 열왕기, 사무엘 뭐 이런 거. 이게 조그만 나라가 역사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책에도 적혀 있다시피 유대인들은 sacred history하고 아, secular history 그러니까 신성한 역사하고 세속적인 역사 이 구분이 없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구분을 못하고 한꺼번에 다 적어 놓으니까 기독교 전파하는데 걸림돌이 되죠. 그렇죠? 무슨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예. 그게 왜 중요해요? 아니 그것보다도 제일 거슬리는 것은 예수님의 출기가 누구예요? 다윗. 다윗. 이 다윗 출기라는데 그 다윗이 우리 읽어보면 되게 나쁜 사람이잖아요. 나빠도 보통 나쁜 인간이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바이블 시간에 그거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사람이 나빠도 이렇게 못된 사람은 참 드물다. 이런 사람이 바뀌는 것은 상당히 힘든 건데 다윗이 예수님의 줄기라고 강조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다. 그랬거든요. 예.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다윗하고 누구예요? 바세바예요. 음, 둘이서 낳은 아이가 그 부모가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가 죽거든요.
근데 부모의 잘못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그 애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그 아이는 죄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예, 얘기죠. 아니요.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은 그 엄마와 아버지의 잘못인데 죄는 왜 아이가 그걸 받느냐?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아래층에 내려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전도사하고 목사님이 둘이서 고개를 푹 떨구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못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신학이 잘 정리가 안 됐어, 그래. 예, 예. 구약에 가서 얼굴 거기 보면 하나님이 되게 못된 하나님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뭐 죽이고 그렇죠. 싸그리 그랬더니 중국 그 부인이 하나 와서 이건 악한 신이지 않느냐고 딱 금방 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누군가 그 어, 이슬람이 여러 가지 이제 폭력적인 걸 많이 하잖아요. 예, 코란하고 성서하고를 이렇게 비교를 딱 해봤는데 성서가 훨씬 더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음, 예, 그 심지어 그 신명기 뭐 20장 16절인가 거기에 보니까 그 그 저기 여호와가 그렇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 이 성에 있는 숨쉬는 것들은 모조리 다 죽여버려라. 예, 예. 그래요. 그런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예. 잔인한 와, 하나님. 자기가 그게 그렇게 해놓고는 예, 시켜서 했다, 뭐, 예, 엉터리 주장을 하니까. 그런데 해필이면 그 외국에서 오는 사람 생각을 해봐라. 이 사람들이 오면 6개월이 있든지 길어야 1년 있고 그 후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이런 걸 가르치면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거를 한국에 저기, 있는 펀더멘털리스트들이 글자 그대로 그걸 믿는 거예요. 네, 성서에 오류가 있는 거를 제거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고 그렇죠. 그걸 예, 글자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들 영어 공부를 시키고 그러는 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을 텐데 하나도 못 전해요. 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250만에 이르는 흩어진 유대인들은 민족의 종교적 축제를 지내려고 예루살렘으로 오곤 했다. 동부 바빌로니아파와 서부 헬라파 유대인의 신학이나 철학에 무슨 의견 차이가 있든 상관없이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이 그들의 예배의 중심이라는 것,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을 늘 기대하는 의견이 같았다. 예, 이거를, 유대인들이, 어, 물론 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성전 지은 사람이 헤롯 대제하네요. 예, 근데 헤롯이 출신이 이두미아 지방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 유대인 취급도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성전을 지어줬는데도 고맙다, 참 잘한다, 이런 소리는 안 하고, 예, 욕을 하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 성전을 다 로마 군인들이 다 때려 부시고 어, 할 수 없는 거는 돌을 밀어버렸어요. 음, 그래서 밀어버린 그 돌들이 예루살렘에 아직까지도 그냥 남아 있다고. 예, 시 시내. 근데 이 이두미아 사람을 처음에는 천대하더니 성전이 다 멸망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성전을 이렇게 존중하는 거예요. 예, 성전을 지은 사람은 아주 막 무시를 하고 음, 그러면서 성전을 그렇게 예. 모셨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전체를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 잘하지. 예,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7. 유대인과 이방인. 예수가 살던 시절이 되자 유대인은 그들의 기원, 역사, 운명에 대하여 고정된 개념에 도달하였다. 자신과 이방인 세계를 갈라놓은 굳은 벽을 쌓았고 이방인의 모든 생활 방식을 속속들이 경멸하는 눈으로 보았다.
율법을 글자 그대로 숭상했고 일종의 독선에 빠졌으며 이것은 거짓된 겸손을 떠는 자만에서 생겨났다.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에 관하여 선입관이 있었고 대부분은 그들의 국가와 민족 역사의 일부로서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하였다. 그 시절의 히브리인에게 유대 신학은 고칠 수 없이 확고하고 영원히 고정된 것이었다. 관용과 친절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과 행위는 유대인이 이교도로 여긴 다른 민족들에 대하여 그들이 오랫동안 지녔던 태도와 상반되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유대인은 바깥 세계에 대하여 사람이 서로 영적 형제라는 주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불가능하게 만든 그러한 태도를 길러왔다. 그들은 이방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야훼를 기꺼이 함께 섬기려고 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새롭고 이상한 교리를 가르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질문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혼자 하고 싶고 이방인들까지 끼워주기 싫어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나중에는 카톨릭도 비슷한 태도를 가지게 돼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 그 제롬이라는 사람이 새로. 제롬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제롬이라는 사람이 아마 한 7세기쯤 나타난 사람인데 그 라틴어로 번역을 해요. 성경을. 이거 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지 잊어버렸다. 그래요? 예, 제롬이는 사람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번역했는데 나중에는 카톨릭 그거를 월게이트라고 그래요. 월게이트. 라틴어 성경을 월게이트라고 그러는데 영어에 보면 vulgar라는 낱말이 있어요. vulgar 네. 하는 게 상스럽다는 소리예요. 상스러운. vulgate는 쌍놈의 말로 적은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어, 고급 언어가 아니고 상스러운 보통 사람이 쓰는 음, 보통 언어로 된 성경이란 글이란 뜻이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는데 월게이트라고 불렀는데 나중에는 모든 카톨릭 예배를 라틴어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시민들이 못 알아먹죠. 못 알아먹어요. 영국 사람들이. 음. 예. 그래서 그게 더,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 그게 1500년대 초 르네상스가 시작될 때예요. 1515년경에 그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이걸 성경을 번역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게 무슨 말을 중얼거리는지 사제들이 무슨 말로 떠버리는지 몰랐는데 이제 독일어로 번역을 해주니까 어, 시, 보통 평민들이 성경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위클리프인가 이런 사람이 영어로 이거를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그런 영어로 번역한 사람을 천대하기 시작해요. 막해요. 아, 참,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해도 좋다 하는 게 바티칸 미팅 1960년대에 바티칸 2가 열려요. 바티칸 공회죠. 이렇게 니케아 종교회가 제일 처음 시작되는데 325년에. 근데 60년대에 들어와서
이런 공회, 바티칸 공회에서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해도 좋습니다라고 허락을 내렸다고 그래요. 아, 1960년도에요? 예. 그 전까지는 성경을 공부하는 거를 가톨릭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아니, 촌놈들이 그럼 뭐 뭘 아냐? 이러고 왜 성경 공부하냐? 1960년 해봤자 지금부터 한 60년 전이잖아요. 예, 그래요. 내가 또 야, 대학교 그 들어갈 전에는 때, 성경 공부하는 것이 금지됐다고, 금기시했다고 보면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참 이게, 사람, 평민들이 성경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1960년 그렇죠. 한글로 된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1960년 때 교회 가면 그거 공부했어요. 지금처럼 많이 하진 않아. 성경은 나와 있지만 성경 공부를 안 시켰다니까. 음, 성경 공부라는 게 옛날에는 없었어요. 근데, 어, 스페인의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모세오경을 디다 보니까 거기 어디 신명기에 나오는데 모세는 땅 표면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구절이 적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모세오경, 음, 즉 신명기에 적혀 아, 있었는데 네. 그거는 모세가 썼다라고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야 이게 모세가 지가 썼으면 지가 어떻게 내가 가장 겸손한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했을 리가 없다. 예, 그 성경 구절에 오류가 예. 있다라고 처음으로 주장을 해요. 거기서도 그래서 모세가 안 썼다 이런 예, 주장이 나왔겠네. 그렇지. 이게 네. 모세가 썼을 리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 그건 오류다. 라고 해서 그 후부터 사람들이 그러냐? 그러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성경 공부라는 게 없었어요. 음. 그래서 예.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 저도 미국에 와서 성경 공부 조금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르침이 만고불변,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다. 이렇게 가르쳤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은 니들 독자지가 아니야. 누구나 믿는 사람은 아버지 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를 용서를 할 수가 없죠. 아, 예수님이 말도 얼토당토 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 건데. 그거는 우리 거다. 하나님을 니들하고 같이 똑같은 조건으로 나눠서 모실 수가 음, 없다. 니들은 천대받는 민족이야. 우리는 특별 대우를 받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음, 그래서 네. 예수님이 나타나서 새 복음을 전하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가장 가르치기 좋은 곳이 그래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거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희망이 제일 많아서, 예. 다른 계속 데서는 읽어주세요.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의식과 율법주의의 무서운 사슬에 유대인을 묶어 놓았고 이것은 로마의 정치적 사슬보다도 더 가까이 있는 현실이었다. 예수의 시절에 유대인은 율법의 지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전통의 요구에 똑같이 묶여 있었고 이것은 개인 및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관계되고 침투했다. 이 그 차디찬이겠죠, 이게? 자디잔, 잘고 잔, 자디 예, 그런 말이에요. 자디잔이란 말이 있나요? 예, 자, 예, 있어요. 자디잔. 잘디잔이라고 해야 되나요? 잘 잘디잔. 자란 것을, 잘다는 거요. 예, 아, 아주 너무 이 잘,
예, 강조해서 자디잔 행동 규칙은 모든 이게 충실한 유대인을 4,000년 따라다니고 예, 지배했다. 그들의 신성한 전통을 주제넘게 무시하고 오랫동안 지켜왔던 사회의 행동 규칙을 감히 조롱한 사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단번에 물리친 것은 당연하다.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정해 놓았다고 생각된 교리에 서슴지 않고 맞선 자의 가르침을 도저히 좋게 볼 수 없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율법을 준 것이고 그들은 타협하려 들지 않았다. 예. 그리스도 이후 1세기가 되자 이름 있는 선생과 서기관들의 이 율법을 풀이한 말씀은 기록된 율법 자체보다도 더 높은 권한을 가졌다. 이 모든 이유로 유대인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새 복음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하는 편으로 사람들을 더욱 쉽게 지켜시킬 수 있었다.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면 제일 반대할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일 것 같은데요.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여기 아, 보통 사람들이 이 성경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친지들한테서 선물을 받아서 그 두루마리로 된 걸 선물로 받았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그 구약이라는 거, 세프와진트라고 그러죠. 그리스 네, 말로 번역한 거. 네, 그거를 자기 집에다가 둘 형편이 안 돼요. 보통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보통 평민은 아, 구약을 읽을 기회가 거의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서 그거를 읽고 해석하고 있는 선생들의 말을 한 달에 걸쳐서 들어야 됐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딱 읽고서는 이거는 이런 거야.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음, 이 율법사들이 그걸 갖고 있는. 권위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질문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이러한 상황은 유대인이 종교의 자유와 영적 해방을 부르짖는 새 복음의 사자가 되어 신성한 운명을 달성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전통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예레미야는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율법에 관하여 말한 적이 있고, 에스겔은 사람의 혼속에서 살 새 영에 관하여 말했으며,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사람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고 올바른 영을 다시 새롭게 할 것을 기도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고 율법에 굴종할 것을 부르짖는 유대 종교가 전통적 습성의 수준까지 침체되었을 때 종교적 발전의 움직임은 서쪽으로 유럽 민족들에게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진보하는 신학을 세상에 전하는데 다른 한 민족이 부름받았다. 이 신학은 그리스인의 철학, 로마인의 법, 히브리인의 도덕과 함께 인격의 신성함과 영적 해방을 주장하는 복음, 바울이 형성하고 예수의 가르침에 기초를 둔 복음을 담은 체계의 가르침이었다. 예, 여기 다른 민족이라는 게 그리스 사람들을 얘기하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부터 음, 그리스인들이 이미 예, 소문을 듣고 찾아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음, 전파하는 거예요. 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씨를 뿌리긴 뿌렸는데 씨가 말라버려요. 예수님 그 씨 뿌리는 비유처럼 음, 유대 땅에서 퍼진 거는 돌이 많은
어? 돌산에다가 씨 뿌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숨통이 막혀가지고 자라지 못하고 그리스 사람들을 통해서 전한 게 씨가 제대로 번성해가지고 어, 1000년이나 갔죠. 네. 그게 네, 비잔틴 제국이. 그래가지고 러시아 예, 그 1453년에 비잔틴 제국이 망한다면은 그리스 정교가 이 러시아로 넘어가서 예,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네가 그 후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한민족이 부름받았다. 이거 그리스 사람을 얘기해요. 다른 한민족이 예. 어렵다. 지금은 그런 얘기가 유란시아색이 미국에 왔는데 예. 다른 나라로 퍼져 나가는 거죠. 예. 한민족이 아닌 것 같아. 번역을 많이 해서 여러 민족한테 퍼져 나가니까. 그리고 여기는 그리스인의 철학, 로마인의 법, 히브리인의 도덕, 그리고 글자는 로마인들이 이미 페니키아 사람들이 준 그 알파벳을 고쳐가지고 알파벳을 이 사람들한테 알파벳을 가르친 쓰기 거예요. 시작해요. 네. 누가? 유대인들이 로마 시대, 로마 시대 로마 시대. 페니키아인들한테 그래서 유럽 문명의 3대 요소가 이 어, 그리스인의 철학, 로마의 정복 시스템을 법, 그대로 물려받고 문화는 알파벳을 페니키아 사람들한테서 봤죠. 페니키아. 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페니키아가 지금은 어느 나라에? 지금은 이스라엘 북쪽에 어, 지중해 동쪽 해안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예, 예, 레바논의 지금 백향목. 백향목 네. 옛날에 레바논의 임금 히람이라는 사람이 그 성전을 짓겠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백향목을 보내줘요. 아, 그래. 그래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그 알파벳을 줬을 뿐만이 아니라 이 또 건축가예요. 페니키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 페니 이 사람들이 또 해적들이에요. 해적 옛날엔 바다에서 뭐 장사했다 그건 다 해적들이에요. 어, 이게 아담 손에 275분의 직계후손의 직계 그 후손. 사람들인가 예, 보네. 예. 그렇죠. 알파벳을 그리고 갖고 있었다는 게. 그래서 이제 서양 이 어, 사람들이 페니키아. 유태인들이 유일신을 가르쳐 준 거는 좋아하는데 혼자만 그래서 독차지하려고 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음, 누구나 믿는 사람한테 다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그래서 얘기하니까 그리스인이 필요했던 거죠. 예, 근데 그리스 사람들이 음. 그 영적으로 우수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이때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이 이론이 신학 이론이든 무슨 과학 이론이든 간에 네. 이게 간단 명료해야 돼요. 아, 예, 지리멸렬하고 복잡하고 뭐 그럴 경우에는 이렇고 저럴 경우에는 저렇다 뭐 이게 신학 이론이 복잡하면은 사람한테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골이 아프다. 이러고. 뭐 600 몇 조 이걸 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거 깨알 같은 잔소리를 사람들이 머리를 다 기억을 못 해요. 네. 먹고 사느라고 바쁜데. 예.
근데 아무리 죄가 많아도 믿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기만 하면 너무 하늘에 간다. 간단하네요. 간단하고. 질문 있습니까? 시간이 그 다 됐네. 믿음으로 예, 구원을 받는다를 누가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거죠? I think so. 근데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생각을? 자기 이론, 원죄론을 음. 주로 가르쳤죠. 예.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처럼 살아라. 그게 좋니라. 그런 바울이 이상한 생각을. 예루살렘에 가서 2주 동안 베드로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네. 나서서 물론 용감한 사람인 거는 확실해요. 아, 그렇게 잠깐 배웠어도 뭔지 알아차렸다는 것은 예.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이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을 사도로 만들고 나서 나가서 그리스 세계 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리스 말을 잘 했던 것 같아요. 학자니까 예. 그거 없이는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리스말을 필수적으로 그리고 그 선교 여행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하여튼 그리스 세계, 지중해 세계를 여기저기 여행했어요. 선교 여행을. 누가 사도 바울이 바울이. 그리고 여러 교회를 세워놨죠. 그 다음에 그 교회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나중에는 1세대 기독교 신자들이 죽은 다음에 2세대 신자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예배를 볼 때 무슨 예배 형식이 따로 없잖아요. 따로 없고 바울이 1세대 교육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중얼중얼 옛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바울 편지들을 가지고 바울이 이게 우리한테 보낸 편지다. 그거를 읽자. 그리고 아멘 뭐 귀중하게 생각한 예, 거죠. 그렇게 예배를 끝냈어요. 근데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 교회 예배 보는 형식이 그 신야고구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형식과 똑같다 그러던데 여기 똑같이 어떻게 않아도 하셔서 그걸 많이 빌렸는데 예. 카톨릭에서 그 예배 형식을 이제 점점 정화하죠. 예, 그래서 지금 어, 루트란 교회 형식은 뭐 그냥 가톨릭 교회 형식하고 거의 똑같고 아주 차이가 없다 그래. 아주 예, 똑같다 똑같아요. 그래요. 근데 신교에 내려갈수록 조금 변화를 가져왔고 그래서 지금 카톨릭에서 예배하는 건 난 직접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똑같아요. 우리가 루트란 교회 루트란 똑같아요. 교회의 형식이 구약에서 한 구절 읽고 신약에서 한 구절 읽고 그 다음에 목사가 설교하고 예, 가서 보고는 무슨 저렇게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나중에 정착이 되죠. 예. 카톨릭에서.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 기도도 우리 시간 예, 기독교 송판에 거기에 담긴 모독의 유대교에서 태어난 자국을 드러내. 여기 아직 안 배웠어요? 7장 7절 다음 주에 해요. 1장 7절. 예. 질문 있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가톨릭 교회를